자, 질문 먼저 받아봅시다. 2차 방정식 있는 거. 그리고 오늘 2차 방정식 끝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2차 함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이 함수가 왜 어렵지? 방정식을 저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뭐부터 해줘야 되나? 어떤 점이 어려워? 2차 함수가 어렵다고 하면? 그냥 약간 문제? 심화 문제? 심화 문제? 네. 근데 그래프 분석이 안 되나? 아니면 좌표가 안 되나? 예전에 풀었던 게 뭔지를 모르겠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2차 함수를 내가 접근 방법부터 천천히 해주는데 좀 쉬운 것도 좀 다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뭐가 어려워하는지 정확하게 내가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전체 다 한번 해보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래서 오늘 하고 아마 다음 시간까지 2차 함수 개념 설명을 조금 더 충실히 해줄게. 문제풀이보다는. 그리고 문제를 개념 설명도 그냥 설명한다기보다 문제를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좀 계속 설명을 해줄게. 2차 방정식 질문 받아요. 몇 번부터 해볼까? 627. 방정식은 괜찮은 거지 이제, 그치? 네. 여기다 그냥 씁시다. 아직 화면이 안 떠서. 도형도 어려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m의 전체의 x에 플러스 2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8은 0이 있는데 두 근의 차가 4가 된대요. 그러면 그 차의 정의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값을 쓸 수 있고 또는 대소비결을 쓸 수 있는데 내가 두 가지 다 해볼게요. 나는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하고요. 차란 얘기는 큰 근에서 뭘 뺀 거지? 작은 근을 뺀 게 찬 거니까. 그래서 베타를 알파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한 근을 그래서 이게 설정돼 있으면 알파 또는 알파 플러스 4라고 해도 되고 두 번째는 차라고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한 놈의 결과가 몇입니다? 4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지? 그래서 이 표현과 이 표현이 두 개가 같은 표현으로 확정 지어도 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을 따져라 했으니까 나는 예로 해볼게요. 세 번째는 알파 플러스 4니까 두 개 합하면 2알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2알파 플러스 4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얘 부호 바꾸면 돼요. 그래서 1-3m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놈은 알파 제곱에 플러스 4알파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가 될 거예요. 그래서 2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 얘를 모든 m의 값의 곱을 따지세요 그랬으니까 m의 값의 곱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네. 저기 X 제곱 다음에 플러스 뭐가 빠졌어요?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라고? 프린트가 잘못됐나? 프린트가 잘못됐나 보다. 흐려가지고 잘 안 나왔나 보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그럼 3m-1로 바꿀게. 맞아,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얘하고 얘니까 얘를 문제에서 m에 대한 식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m에 대한 식을 작성하면 돼요. 잠시만. 그래서 얘를 알파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요, 넘기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알파는 보시다시피 넘어가니까 3m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럼 알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서 정리하면 돼요. 식이 좀 더러워지는데 정리해 보면 알파 자리에 나 이거 그냥 인수분해 합시다. 알겠지? 인수분해해서 알파에 알파 플러스 4로 하면요, 알파 자리에 넣으면 돼요. 2분의 3m 마이너스 5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4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4 하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3m에 플러스 8 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그 결과하고 얘하고 같습니다. 그런 거니까 2m제곱 마이너스 4m의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m에 대한 식이 만들어진 거죠. 뭐. 그리고 여기 2분의 1, 2분의 1 빠지면 밖에 몇 분의 몇 되지? 4분의 1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양변에 4대로 곱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앞에 3m-5에다가 3m 플러스 3에다가 여기다 4, 4대로 곱했으니까 8m제곱 마이너스 16m에 마이너스 4, 8에 32입니다. 그래서 요 풀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m의 값의 모든 곱을 따지라고 그랬으니까 얘 정리해보면 9m제곱에 마이너스 15m 플러스 9m 마이너스 6m 하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5m 플러스 9m인 거니까 그 다음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싹 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8m제곱에 플러스 16m에 플러스 32가 되는데 이 전체의 결과가 0입니다. 그래서 m제곱 플러스 10m에 플러스 17은 0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랬지? m의 값에 곱을 따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 따지면 되니까 곱은 17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어요? 또 질문? 근데 분막에서는 어? 다시 근과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왜 여기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냐고? 네. 됐지? 그러니까 m의 값에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m의 값에 m은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몇 개 나오는데? 2개 나올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이제 방법은 근의 공식을 써서 각각 구한 다음에 2개 곱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렇죠? 2개 합하면 얘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근과 계수 쓴 거지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627번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질문 633번 문제 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아니 28번이잖아요. 오래 걸려요. 얘는 나중에 한 번 더, 분명히 한 번 더 돌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더 할게요. 또 질문. 672? 네, 672번 문제 봅시다.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딱 하면 이제 우리가 쓸 게 두 가지인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근과 계수를 쓸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해요. 근과 계수를 쓰기 위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입니다? 2입니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근의 정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치? 근의 정의는 하나만 쓸게요. 대입하면 성립하는 값인 거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성립하고요. 베타도 이 자리에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가지고 식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고요. 세 번째는 앞에 주어진 fx를 봤더니 조심할 거 얘가 fx가 아니다. 알겠지? 얘는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고 얘는 2차 식인 거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애인 거예요. fx를 이렇게 줬으니까. 그래서 fx가 저렇게 제시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알파 제곱이 2베타래요. 그럼 여기 알파 제곱을 넣어보면 4차가 되잖아요. 그치? 여기 베타 제곱도 똑같이 넣으면 4차가 되고요. 얘는 알파 4제곱이 되고 얘는 2베타니까 알파 4제곱 2베타입니다를 얘를 사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서 얘를 쓰려면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죠. 알파면 알파, 뭐면 뭐, 베타면 베타. 그래야 얘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식을 변경하기를 얘를 알파나 베타로 표현해요. 그럼 베타는 도와주시죠. 2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당연히 알파도 바꿀 수 있는데 베타만 이렇게 바꾸면 나머지 알파는 그대로 따라올 테니까 나는 이렇게 하려고 앞에 f의 알파 제곱인데 여기다 뭐 넣으면 되지? 알파 제곱 넣어볼게요. 도와주시죠. f 그냥 써? f의 알파 제곱은 도와줘요. 알파 4제곱에 마이너스 m 알파 제곱에 플러스 n인 거지. 그 놈이 2배의 베타라고 했는데 얘 2배 한 거예요. 2배의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그럼 알파에 대해서 식이 싹 다 정리가 된 거지. 그래서 얘만 잘 정리되면 그 다음에 베타도 그냥 정리되겠죠. 이해되는 거지. 얘를 알파를 뭐로 바꾸면 되니까. 베타로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일로 싹 다 이항해서 정리해 보면 얘하고 같은 거니까 넘어가면 0 되는 거예요. 알파 4제곱에 마이너스 m 알파 제곱에 들어가면 플러스 2 알파에다가 플러스 n에다가 마이너스 4는 몇입니다? 0입니다. 이 식이 성립한대요. 그런데 아직 알파 4제곱은 우리가 뭔지 모르죠. 너무 빠르지 않지, 그치? 알파 4제곱은 뭔지 모르는데 알파 제곱 2알파 뭐 있으니까 얘는 살짝 어떻게 변경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럼 알파 4제곱을 처리하기 위해서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알파 4제곱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 양변을 뭐 하지? 알파 4제곱을 만들려면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차짜리를 몇 차로 바꿀 수 있어요? 2차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해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좀 더러우니까 앞에 알파 4제곱을 4 알파 제곱에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1로 바꾸고요. 얘 그대로 아래다 씁시다. 마이너스 m 알파 제곱에 플러스 2 알파에 플러스 m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꿨어요. 는 몇입니다? 0입니다. 이렇게. 됐지? 알파 4제곱 차수를 떨어뜨리는 게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얘 역수 형태 있으면 여기다가 몇 분의 못했지? 알파분의 1, 알파분의 1 곱했잖아요. 그쵸? 역수 형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4차짜리니까 넘겨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 정리해보면 4 마이너스 알파의 미안합니다. 4 마이너스 m의 전체의 알파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얘하고 얘 두 개 더하면 6 알파 되고 얘하고 얘 두 개 더하면 n 마이너스 3은 0입니다가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알파에 대해서 이제 정리했는데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니까 남는 건 베타 한번 써봅시다. 더 이상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쵸? 아니 얘를 쓰려고 그래도 얘 때문에 안 되고요. 그쵸? 물론 뭐 얘를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넘기면 알파 제곱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넘겨봤자 그치? 또 더러운 놈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조금 더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여기서 멈춘다고 생각하고 그럼 뒤에 뭐 되지? 도와줘요.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6 베타에 플러스 m-3은 0도 성립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우리한테 필요한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m하고 2n에 대한 식을 만들면 되잖아요. m하고 2n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위아래 뭐 연립하든가 그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 써가지고 저기 앞에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입니다. 알파 베타는 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써서 식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뭐 그치? 그래서 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m과 n 처리하면 돼요. 그럼 이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윗변 아랫변 더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더하면 더해도 여전히 몇인 거예요? 0은 맞으니까 이렇게 해요. 4m 4-m에 도와주시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더하기 몇 배에? 6배에. 빠르지 않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에 플러스 2배의 n-3한 놈의 결과가 0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리고 보시다시피 앞에 주어진 얘 근과 계수 써가지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재 넣고 재 넣어가지고 각각 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지? 만약에 이 길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지워도 되겠지? 왜 두 개 더 했는지 알겠지? 왜냐면 얘하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식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m에 대한 식, n에 대한 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는 앞에 주어진 저 놈의 식에서 차수를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데 앞에 얘 정리해 봤더니 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여기 2알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알파는 알파 제곱 빼기 1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방법은 싹 다 많아요. 그리고 뭐 이 베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앞에 주어진 여기 있는 2알파 있잖아요. 여기 있는 2베타 있잖아요. 걔를 각각 바꿀 수 있어요. 도와주시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됐지? 앞에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식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앞에 주어진 얘를요 f의 알파 제곱에 이 베타니까 얘 쓰면 돼요. 그래서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빠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여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넣어서 또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아무튼 m과 n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질문. 700. 702? 그림과 같이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위에 점 P가 있다 그랬습니다. 702요. 그래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알파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베타인 직각삼각형의 내접 이런 거 중요합니다.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모두 두 근으로 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 주어진 저 정의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몇이란 얘기인 거지? 2를 이용하란 얘기고요. 두 번째, 얘를 근으로 갖고 얘를 근으로 갖는 애가 있는데 내접한대요. 내접하려면 얘 내접하려면 이 점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됐지? 만약에 내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쭉 가서 이 선하고 만나야지 그게 내접인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점을 봐야 되니까 이 삼각형하고요. 이 삼각형하고 서로 뭐가 되지? 닮음이에요. 당연히 전체 삼각형도 뭐가 되는 거지? 닮음이래요. 그래서 닮음을 사용할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넓이도 찾고 둘레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뭐라고 할까? L이라고 할까? 그렇지? 그리고 정사각형의 얘도 L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넓이는 L제곱인 거고요. 둘레의 길이는 4L인 거죠. 그치? 그래서 얘를 가지고 새로운 몇 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2차 방정식을 작성해라. 이게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L제곱과 4L을 새로운 근으로 하려면 결국 앞에 주어진 저 4X제곱인 거니까 4X제곱에 마이너스 L제곱 플러스 4L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L제곱 곱하기 4L을 두 개 곱하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앞에 주어진 이 전체를 M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주어진 이 전체를 N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과 N을 찾아내라 하는 건데 저 안에 삼각형 저놈을 가지고 이제 닮음을 쓰든가 아니면 뭐 합동을 쓰든가 피타고라 정리를 쓰든가 그렇게 해서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닮은 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봐도 되겠어요? 그럼 도와주시죠. 여기가 L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도와줘요. 알파 마이너스 L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L 대 도와주시죠. 베타는 L은 얘 대 얘 하면 돼요. 됐지? 닮은 삼각형 찾습니다. 물론 큰 삼각형 해도 되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해도 되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해도 되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닮음. 나는 좀 쉬운 거 얘하고 얘 해보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좀 쉬우니까. 그래서 앞에 주어진 쟤를 봤더니 알파 마이너스 L 대 전체 L은 다시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L인 거죠. 알파에서 L만큼 뺐으니까. 그리고 얘는 원래 L이었죠. 그럼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입니다. 그래서 알파 대 베타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식을 한 번 더 써보면 얘 대 얘도 돼요. 됐지? 그래서 여기를 도와주시죠. 알파 마이너스 L 대 L은 L 대 뭐 하면 되지? 베타 마이너스 L 이렇게 해도 되고 됐어요? 한 번 더. 알파 마이너스 L 대 L은 L 대 베타 마이너스 L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식을 L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 그대로 써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나는 위에 거 써볼게요. 정리해 봤더니 식이 알파 L은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L이 됩니다. 그리고 우린 얘를 뭐에 대한 식으로 세우면 된다고? L에 대한 식으로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뭐에 대한 식을 찾으면 되니까 L에 대한 식을 세워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됐지?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알파 L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L이 됩니다. 그래서 L에 대한 식을 만들려고 넘기는 거죠. 그래서
L로 묶고요. 도와주시죠.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되겠지? 빠르지 않지, 그치? 그게 알파 베타입니다. 그래서 L은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L. 됐지? 포인트가 있어요. 나는 L에 대한 식이 필요하니까 L로 식을 변경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죠? 그럼 한 근은 L 제곱하면 되니까 4분의 1이고요. 다른 한 근은 얘의 4배 하라 그랬으니까 2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 대신에 그냥 얘 써도 되고요. 단지 조심할 거 앞에 있는 얘가 있으니까 근과 계수관계 쓸 때 저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다 됐어요. 그래서 4분의 m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4분의 m은 얘하고 얘 두 개 더한 거니까 4분의 9 하면 되고요. 4분의 n이었나요? 그렇죠? 4분의 n은 얘하고 얘 두 개 곱한 거 하면 되니까 2분의 1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m의 값은 9 나오고요. n의 값은 2 나오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m 더하기 n의 값을 따지세요 그랬으니까 잠시만요. 마이너스 m이에요? 잠시만요. 마이너스 m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m이 9니까. 그래서 이 두 개 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 하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없어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우리 전 문항을 좀 다 단도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 해볼게요. 코덱스 펴보세요. 곧장 집중 탐구 넘어갑니다. 뒤쪽 2차 함수 쪽 넓은 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건데 2차 방정식은요. 전 지구에 있는 알겠지? 전 지구에 있는 어떤 식을 나한테 갖다 주더라도 내가 풀어 제낄 수 있어야 돼. 2차 방정식은. 그리고 2차 함수도요. 전 지구에 있는 어떤 2차 함수를 주더라도 내가 풀어 제낄 수 있어야 돼요. 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미분, 적분, 기하까지 계속 나와요. 알겠죠? 기하부터 해서 미분, 적분부터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대수부터 해서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가 안 된다 그러면 고등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잘 되면 고등수학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단 말이죠. 그래서 2차 함수부터 좀 천천히 해볼 건데요. 2차 함수의 첫 번째 기본 모양은요. y는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2차 함수고요. 이때 a는 0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b하고 c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고요. 마무리해 볼게요. y는 이렇게 된 거죠. a의 x의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무슨 제곱식 만들었었지? 완전 제곱식 만들었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a로 묶어서 x-m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mn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앞에 주어진 이 a를 기준 잡고 분류해요. a가 뭐가 아니라고?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이건 중3 내용이에요. 음수일 때로 기준 잡고 분류하잖아요. 그럼 a가 양수란 얘기는 어디로 볼록인 거지? 아래로 볼록인 거죠. 그치? a가 음수란 얘기는 위로 볼록인 거죠. 이건 알고 있지, 그치? 그리고요, 중요한 거 절대값 a가 커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뾰족해져요, 펑퍼짐해져요? 뾰족해져요. 알겠지? 기억해 두세요. 의외로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절대값 a가 증가하면 어떻게? 뾰족해져?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렇죠?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것도 단어고 뾰족도 단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꼭지점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렇죠? 됐지? 그리고 꼭지점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건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건 중학교 때 내용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자세히 해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내용을 한 번 더 해봐요. y는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데 얘를 무슨 제곱식 만들어 보는 거지?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봐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y는 뭐로 묶지? a로 묶죠?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a분의 b의 x에다가 완전 제곱을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절반의 제곱을 넣고 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넣어주면 여기까지 하면 무슨 제곱식이 되는 거지? 완전 제곱식이 돼요. 한 번만 해볼게요. 근데 유도하는 과정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봅시다. 앞에 a가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여기 제곱했으니까 나올 때 a 2a 제곱이고 b의 제곱이니까 4a 제곱분의 뭐 해야 되지? b 제곱 이렇게 빼주면 되는데 앞에 a가 하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얘 곱한 놈을 전개해 보세요. 그럼 얘 뭐 되지? 도와주세요. 4a분의 b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하고 곱해 보면. 그러니까 더할 때 얘를 빼줘요.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나서 뒤에 있던 c는 원래 달려져 있으니까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y는 a에 x 플러스 얘의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 만들고요. 얘는 뭐 해야 되지? 통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통분해서 뒤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에 마이너스 4ac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앞에 주어진 얘 a를 기준 잡고 분류하는 거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뒤에 있는 꼭지점의 x좌표와 꼭지점의 y좌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꼭지점의 x좌표니까 꼭지점은 부호 바꾸는 건 알고 있지, 그치? 부호 바꾸는 건 알고 있죠. 마이너스 도와주시죠. 2a분의 b가 있고요. 얘는 부호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a분의 뭐 되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얘가 꼭지점이 돼요. 만들어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앞에 뭐가 다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왠지 얘는 마이너스 안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마이너스가 둘 다 붙어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보내 아니에요, 얘? b제곱 마이너스 4ac? 무슨 식이라고 하지? 판별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A의 부호하고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꼭지점의 y좌표가 결정되고요. A의 부호와 B의 부호에 의해서 꼭지점이 무슨 좌표가 결정돼? x좌표가 결정되는데 둘 다 앞에 뭐가 붙어 있다는 게 맹점인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게 맹점인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도와줘요.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꼭지점의 x좌표가 무슨 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한 번 더.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가 돼요. 판별식과 A의 부호가 같아요. 꼭지점의 y좌표가 무슨 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A와 B의 부호가 서로 반대예요.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가 돼요. 판별식과 최고차의 기수의 부호가 반대가 돼요. 꼭지점의 y좌표가 무슨 수가 돼요? 양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별식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별식과 최고차의 계수의 부호를 같이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부호가 같으면 음수, 서로 다르면 양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둘 중에 하나만 중요한 걸 생각해라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제일 중요해요. 꼭지점의 x좌표를 무슨 축이라고 하지? 대칭축이라고 해요. 됐어요?
그리고 대칭축은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마이너스 2a분의 b는 그냥 딱 나와야 돼요. 대칭축이 2차 함수의 특징입니다. 어떤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특징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작도하는데 아주 자세히 작도할 거예요. 알겠지? 아주 자세히 작도할 겁니다. 지워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는 외워둘 수 있어요. 그래프 이것도 좀 지울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맞아요? 네, 동그라미 3번. 이제 2차 함수를 작도하는데요. 자세히 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A가 양수일 때 2차 함수를 작도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확인해요. 무슨 축을 확인해? 대칭축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대칭축은 이건 쓰지 마세요.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있으면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있을 수 있고 왼쪽에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중간, 오른쪽을 확인할 때 대칭축을 쓰는데요. 그래서 난 대칭축을 좌우를 결정한다고 해요. 이해되는 거지? 그래프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를 결정하는 게 대칭축이에요. 이해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칭축은 알다시피 꼭지점에 무슨 좌표 하면 되지? x 좌표 하면 돼요. 모르면 설명해 줄게. 이해됐어? 꼭지점에 x 좌표가 대칭축이에요. 그러니까 쓸 때 x는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2a분의 b로 대칭축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도와줘야 돼요. a가 무슨 수인 거지 지금? 양수잖아요. 그러면 b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겠지? 그럼 도와줘요. b가 양수면 음수가 되고 b가 음수면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의 부호하고 서로 반대예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b의 부호에 뭐라고? 반대. 왜 반대지? 앞에 뭐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해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꼭지점에 y좌표를 결정하면 되는데 이따가 쓰는 시간 줄 테니까 보세요. 어디 있다고 할까? 가운데는 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중에 선택해 보세요. 어디 있다고 할까?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고 할까? 그러면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어떨 수도 있는 거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에 무슨 좌표를 결정하면 돼? 꼭지점에 y 좌표를 결정하면 돼요. 이해된 거죠? 그렇지? 그럼 꼭지점에 y 좌표를 결정하는 걸 나는 위에 있는 식의 이름을 써서 판별식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냥 위에 있는 식이 판별식하고 똑같아서 판별식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걔는 상, 하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위에 있냐, 접해 있냐, 아래 있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외워놓으세요. 마이너스 몇 a분의 도와줘요. 4a분의 많이 외웠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꼭지점에 무슨 좌표가 되는 거지? y 좌표가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2차 함수는 진짜 자세히 그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도와주세요. a가 무슨 수라고? 양수. 그럼 도와주세요. 판별식의 부호의 반대가 y 좌표의 부호를 결정하겠죠? 판별식이 양수야. 그럼 y좌표는 음수가 되겠지? 판별식이 음수야. 그럼 y좌표는 양수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적용해 봐요. 판별식이 양수야. 그러면 y좌표는 마이너스야. 그럼 아래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판별식이 음수야. y좌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의 부호하고 반대였죠? a가 양수일 때 얘의 부호하고 뭐였지? 반대였죠?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비를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알겠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칭축이 이쯤에 있대요.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는 여기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결정하려면 이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폭을 결정해야 되니까 얘가 폭이 뾰족할 수 있고요. 조금 펑퍼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펑퍼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된 거지? 걔를 결정할 때 대칭축에서 얘를 결정하잖아요. 그럼 뭐가 결정되지? 얘가 결정이 돼요. 됐어요? 왜냐하면 대칭축이라는 얘기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떤 길이니까? 같은 길이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지? 도와줘요 빨리. 얘가 결정되면 얘가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대칭축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가 결정되면 뭐도 결정되죠? 얘도 결정돼요. 왜냐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만 딱 결정되면 반대가 결정되니까 그래프가 콱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대칭축의 왼쪽과 오른쪽의 경계선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대칭축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의 경계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경계선의 함수값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됐어요? 근데 그 경계선은 어떤 때는 얘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다른 놈이 되기도 해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그 그래프의 너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쪽이 딱 결정되면 다른 쪽이 그냥 결정이 돼버려요. 결정되면 결정돼, 결정되면 결정돼. 이차 함수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나는 여기서는 어떤 y절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y절편인 거니까 f의 영의 값인데 그 f의 영의 값은 이차 함수 아까 쓴 거에서 c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꼭 f의 0이 아니어도 돼요. 아무튼 얘는 함수값인 거죠. 어떤 하나의 함수값이 딱 결정이 돼버리면 그 반대편도 어떻게 된다고? 결정이 돼버린다니까. 예를 들어 이 지점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도 결정돼요. 얘도 결정이 돼버려요. 꼭 여기가 아니어도 돼요. 어떤 특정 함수값 하나만 결정되면 그 다음 게 결정이 돼버린단 말이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차 함수를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칭축을 확인하고 두 번째 뭐 확인하고 판별식을 확인하고 세 번째는 경계선의 무슨 값을 확인해? 함수값을 확인해요. 그래서 C가 양수가 되면 위에 있을 것이고 C가 0 되면 여길 지날 것이고 C가 음수면 아래를 지나가니까 너비가 결정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정리해 줄 테니까 한번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렸던 걸 한번 살펴봐요. 대칭축이 이쪽에 있습니다. 대칭축은 엄청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해요. 대칭축이 꼭지점의 x좌표니까 한번 더 써봐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나서 꼭지점의 y좌표를 결정하기 위해서 y좌표는 이쯤 하나 잡아요. 그럼 y는 도와줘요. 쓰는 시간 준다니까요. 마이너스 4a분의 외우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물론 판별식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뭘 결정한다고? 너 b를 결정하면 되는데 너 b는 여기 여기 중에 나는 여기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얘가 결정되면 어디가 결정된다고? 똑같은 길이에 어디가 결정된다고? 반대편 좌표가 딱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길이가 L이면 이 길이도 뭔 거지? L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과 세 지점이 됐으니까 그래프가 하나로 딱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경계선의 함수값 F의 제로의 값은 C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결정할 때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A가 양수잖아요. 그럼 물론 A와 B를 같이 고려해도 되는데 B의 부호의 반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판별식의 부호에 뭐가 된다고? 반대가 위아래를 결정해요. A가 양수라면. 이해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A가 양수가 되면 분자의 부호와 반대로 부호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해된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해놓으세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베끼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중요해서 그래요. 됐어요? 지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차함수를 정확하게 작도하려면 아주 미세한 작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다 확인해야 돼요. 대칭축도 확인하고 뭐도 확인하고 판별식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계선의 함수값도 확인해요. 그래서 자네가 잘 못했던 부분이 이게 정확하게 잘 안 돼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배웠어 혹시 그 전에? 이렇게 안 배웠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래프만 그리고 막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큰일 나요. 한 번 더 해봐요. 두 번째. 이번엔 A가 음수일 때. 그래서 심화 문제를 이걸 이렇게 안 배우니까 엄한 짓을 한다니까 막. 이게 이차함수의 심화 문제예요.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됐지? A가 음수일 때는 나 그냥 옆에다가 써도 되겠지, 그치? B의 부호,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B의 부호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때는 B의 부호와 동일하게 결정이 돼요. 그리고 얘를 봐요. 판별식의 부호하고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써도 돼요. 그렇죠? 얘의 부호와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헷갈렸던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차함수 한 번도 안 푸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도와줘요. 판별식이 무슨 수예요?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려면 판별식으로 그래프를 결정하는 건 배웠어요? 네.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자네가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배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판별식이 몇이어야 돼요? 도와줘요. 판별식이 양수면 되죠? 근데 이 판별식을 제발 방정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지점의 y좌표로 봐요. 꼭지점의 y좌표로 봐요. 도와줘요.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예요? 양수예요? 설마 x축 밑에 있는 지점의 y좌표예요? 음수지요. 그쵸? 그러면 앞에 얘가 지금 최고차에서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인 거죠? 근데 꼭지점의 y좌표는 무슨 수지? 음수잖아요. 그럼 판별식은 얘하고 아까 부호가 뭐라고 그랬지?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도와줘요. 그러면 당연히 꼭지점의 y좌표, 즉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무슨 수여야 되지?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된 거지? 근데 왠지 여기 있으니까 자꾸 음수 같잖아. 느낌상 안 그래요? 그럼 얘를 봐요. 꼭지점의 y좌표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그럼 판별식은 무슨 수여야 돼요? 얘여야 돼요. 왜 그렇죠? 이번엔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의 부호하고 꼭지점의 y좌표가 부호가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알겠지? 그럼 하나도 안 헷갈려요. 더 헷갈린다고 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이따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죠, 이제? 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작도하는 걸 좀 자세히 해봤어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부호 가지고 몇 개 확인을 해볼까? 아니야, 이따 문제가 있을 테니까 문제 풀면서 합시다. 우선 설명을 오늘 좀 많이 할게요. 지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가면 되는데 얘는 중요해서 주제를 바꿀게요. 새로 하나 써봅시다. 새로 하나 써봅시다. 엄청 중요합니다. 집중 탐구. 따옹 칭칭 따옹 칭칭 따옹 따라당 따옹 칭칭칭 따옹 칭칭 따옹 칭칭 따옹 따라당 따옹 집중 탐구. 따옹 칭칭 그만하라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따옹 칭칭 따옹 칭칭 따옹 칭칭 따옹 관계. 중요합니다. 관계가 나오면 시험 맨날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개로 할 건데 2차 함수를 뭐로 풀어보기도 하고 2차 방정식으로 풀어보기도 하고 2차 방정식을 뭐로 풀어보기도 하고 2차 함수로 풀어보기도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두 가지를 다 잘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따오 칭칭. 자, 2차 함수를 왜 이렇게 대놓고 소리 질러요? 막 그만하라고. 참네. 2차 방정식으로 이해해봐요. 나 BGM 딱 두 개 있어요. 2차 함수란 얘기는 y는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데 2차 방정식이란 얘기는 여기 뒤에다가 는 뭐만 붙이면 되지? 0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더 연습해 봐요. 얘를 함수라고 하면 뭘 그리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더 연습. 첫 번째 무슨 축?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칭축.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나만 바라봐요. 더러워. 자, 여기 보세요. x는 빨리 불러봐요. 마이너스 2a분의 b. 외워야 돼요. 두 번째 무슨 식이라고? 판별식인데 말이 그냥 판별식인 거지 사실은 꼭지점에 무슨 좌표? y좌표. 얘는 꼭지점에 x좌표. 됐지? 도와줘요.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a분의 외우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비 결정한다고 그랬죠? 너비 결정하는 건 뭐라고? 경계선의 함수값. 됐지? 경계선의 함수값은 보통 f의 제로의 값이 c입니다. 이걸 쓰면 되는데 꼭 f의 제로가 아니어도 돼요. 뭔지 모르지만 아무거나 f의 a 썼어? f의 p의 값이 q입니다.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경계선이 딱 결정되는 그 순간에 좌우가 확 결정돼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방정식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얘를 어디서 많이 본 애 아니에요? 나만 봤다고? 마이너스 a분의 b 어디서 많이 본 애 아니에요? 방정식 입장에서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한 거죠? 아니 많이 봤잖아요. 근과 계수. 그래서 알파 더하기 방정식이니까 근을 봐야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앞에서 방금 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를 뭐로 바꿀 수 있어? 방정식의 근 입장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요 빨리. 알파 더하기 베타를 쓰는 시간 줄게요. 2로 나누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의미하는 것은 방정식에서 두 근의 중점이 돼요. 됐지? 굳이 말하자면 두 근의 평균 이렇게 하면 돼요. 됐지? 이해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의 평균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뒤에 주어진 얘는 꼭지점의 y좌표는 a의 부호가 양수일 때만 먼저 볼게요. 그러면 판별식 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얘는 근호 안에 부호가 돼요. 제가 있잖아요. 됐지? 이해되는 거죠? 꼭지점의 y좌표가 보고 있지? 꼭지점의 y좌표가
근의 공식의 근호안의 부호하고 일치했잖아요. 한 번 더. 꼭지점의 y좌표를 a는 양수라고 하고, 알겠지? 그러면 이 전체가 근의 공식의 근호안의 부호를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호안의 부호를 결정한단 말은 판별식, 나 이거 판별식이 싫어서 나 이렇게 나눠 쓸게요. 근호안이 양수예요. 그럼 근호안이 음수가 되기도 하고요. 근호안이 0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됐지? 그러면 도와주세요. 얘가 양수란 말은 근호안이 양수란 말이고요. 근호안이 양수란 말은 도와주시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이해된 거죠? 그런데 얘를 한 번 더 제 그래프상에서 보면 도와주세요. A가 양수래요. 아래로 볼록이래요.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래요. 근호안이 양수래요. 그러면 양수 꼭지점의 y좌표는 무슨 수인 거지?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대칭축에 상관없이 꼭지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란 얘기잖아요. 아니 x축 아래가 음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죠. 이렇게.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확정 지어지기를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고요. 아래로 볼록하면 x축하고 반드시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된 거죠?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앞에 근호안이 양수란 말은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란 얘기고요.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란 얘기는 x축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y좌표가 꼭지점의 y좌표로 정확하게 써야지.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란 얘기하고 똑같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의 부호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됐죠?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같은 부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별식이 음수란 얘기는 양수면서 음수란 얘기는 꼭지점의 y좌표가 무슨 수란 얘기지? 양수란 얘기인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아래로 볼록에서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를 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된 거죠? 그러면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그렇죠? 그래프 자체가. 그리고 0이란 얘기는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는 거지? 중근을 갖는다는 건데 꼭지점의 y좌표가 몇이란 얘기지? 0이란 얘기예요.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란 얘기는 이렇단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과 개수의 관계를 좀 정확하게 판단해 봤어요. 여기까지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그럼 내가 다시 정리해 줄게요. 됐지?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얘가 셋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좀 앞으로 당길게요.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c가 양수란 얘기는 꼭지점에 이제 씁시다. 꼭지점에 y 좌표가 무슨 수란 얘기예요? 음수란 이야기인 거죠. 똑같이 음수란 얘기는 나 지금 A가 양수일 때만 보고 있어요. 0이란 얘기는 0이란 얘기인 거죠.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란 얘기는 이렇단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인 거고요. 그 말을 방정식 입장에서 판별식이 양수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얘가 양수란 얘기는 아래로 몰랐는데 꼭지점에 y좌표가 음수란 얘기고요. 그러면 x축과 만나지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않는다는 얘기고 x축과 만나지 않는단 말은 근의 공식의 근호안의 부호가 음수란 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단 얘기는
이렇단 얘기니까 x축과 한 점에서 접한다는 거고요. 그냥 접한다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 말은 근해 공식의 판별식이 0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일부러 좀 구별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얘도 해볼게요. 물론 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C의 부호를 확인해요. 그래서 C의 부호가 양수란 얘기는 방정식의 상수, 항이 무슨 수란 얘기인 거죠? 양수란 얘기인 거예요. 됐죠? 이해된 거죠? 그렇죠? 그럼 방정식의 상수항을 가지고 그치? 양수, 음수, 0 얘를 가지고 너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는 너비는 결국 상수항의 부호가 돼요. 됐지? 다 부호를 계속 따지고 있는 거죠. 보고 있지, 그치? 계속 부호를 따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반대도 되고요. 알겠지? 당연히 반대도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란 얘기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a가 양수일 때만, a가 음수일 땐 또 달라요. 알겠지? a가 음수일 땐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음량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근을 줬어. 방정식에 두 근을 줬어. 사실은 뭘 준 거지? 대칭, 축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알겠지? 방정식에 두 근을 줬어. 뭘 줬다고? 대칭, 축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좋아요. 이제 거꾸로 가면 되는데 나한테 자꾸 짜증을 내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하는 건 조금 쉬었다 할게요. 알겠지? 좋아요. 잠깐 쉽시다. 2시 20분이니까 좀 길게 했으니까 한 15분 정도 쉴게요. 알겠지? 15분 정도 쉬었다 합시다.